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보려고 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 아닐까요? 마치 사람이 오가지 않는다면 풀숲에는 금방 잡풀이 우거져서 길은 사라지겠죠. 그와 같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품지 않으면 생겨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것일 겁니다. 전국에서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목련화가 피었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벚꽃이 번글었습니다 하면서 사진과 댓글과 여러 가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꽃공량을 받으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충훈 씨의 소금 연주와 권정구 씨의 기타 연주로 목련화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는 목련과 그리고 지금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배경으로 화면으로 나간 목련의 그 영상 어느 것이 더 아름답던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직접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게 또 카메라를 통해서 다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면 또 그건 그것대로 아름답죠.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진짜건 가짜이건 그저 영상을 통해서 그 꽃을 보고 있을 때도 아 그게 정말 진짜 꽃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지금 그 악기 소리 중에 소금이라고 하는 악기 영롱하죠.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부는 그 뭐 펜플룻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주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금이나 소금 같은 이런 악기 속에는 한국만의 정서가 가득 배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음악 듣다 보면 그 피리마다 펜플룻마다 그 나라의 어떤 그 산맥 그리고 강 뭐 이런 것들 그 정서가 그 악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마치 그 소금 소리는 낙숫물 떨어지듯이 그리고 기와가 연상되고 뭐 이러지 이게 어떤 서양의 어떤 산맥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질 듯 녹아질 듯 하면서 그 부는 소금 이런 악기들이 서양 세계로 퍼져가서 이런 음악들을 연주하는 것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요즘에 뭐 K-팝 스타다 또 뭐 한국 그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에게 아주 뭐 열광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악기로 연주하는 이것도 제대로만 소개가 된다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목련하였습니다. 그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극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가 한바탕 연극이다. 그 불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연극하는 거야. 또 큰 스님들께서 그 뭐 좋은 거건 슬픈 거건 고통이건 뭐건 다 그 한바탕 연극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고 무대 위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대로 하는 그 연극에 충실하면 된다. 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극 이론은 그 연극 이론 속에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연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연극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뭐 1막, 2막 다 끝날 때까지 관람석에서 관중들이 그대로 앉아서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연극 이론에서는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계속 스태프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 그래서 뭐 의자를 갖다 놨다가 의자를 뺐다가 카메라가 이리 갔다가 뭘 주고 받았다가 계속 스태프들이 그 교차되면서 연극 무대에 계속 올라가서 자리 정돈을 하는 거죠.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관람석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좀 보려고 그러면 스텝이 들어가서 의자 빼내고 또 좀 보려고 그러면 스텝이 가서 뭐 물건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 뭔가 사람이 끼어 들어가서 스텝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다 보면 내용도 연결이 안 되고 그 무대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극 이론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있을 때 시작서부터 끝까지 몰입을 해서 보다 보면 그게 연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연극 속에 빠져서 주인인 줄 알고 그게 현실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이 연극인지를 모르는데 자꾸 스태프들이 끼어들어가서 의자 빼고 의자 놓고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면서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한편의 연극을 보는 동안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연극을 보고 있지만 연극을 보고 있는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는 동안 자각 상태, 깨어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어디에 쫙 몰입하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왜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미쳐 날뛸 때 한 발짝 빠져나와서 보게 되면 저거 미쳐 날뛰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럼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경으로 물러나와서 봐지질 않으면 자기가 그 화가 돼버리죠. 그냥 내 자신이 그건 줄 안단 말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참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바탕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연극이라는 게 연극인 줄 알면 슬퍼할 것도 사실 뭐 눈물 흘릴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피는 봄 4월, 많은 꽃들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꽃을 보고 있으되 그 꽃 또한 한바탕 연극하러 왔다 가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물러서서 꽃 구경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좀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정한성님은 강팍해지려는 마음에 온기를 심어주는 엄청난 프로그램이네요. 40여 분 동안 내내 마음의 전율이 흐릅니다. 스님과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께 감사드려요. 며칠 전에야 비로소 이 프로그램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법문도 들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음악도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네요. 권화숙님은 대구는 언제 오실 거예요, 스님? 오시면 조퇴해서라도 가볼 거예요. 제작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대구, 제가 뭐 언제 가게 될지 갈 때마다 알려드리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이신영님, 요즘 제게는 나무 아래 앉아서는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되어줍니다. 남편을 2년 전 하늘로 떠나보내고 아들은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너무 힘겨운데 나무 아래 앉아서 매일 몇 번씩 들으면서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밖에 후원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도 해외로 봉사를 떠나고 싶은데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다면 해외 봉사하는 여러 가지 안내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원님, 방송을 듣느니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라 하는 말씀 주셨고요. 김순다님, BTN 첫 가입 후에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좋아서 댓글 올려봅니다. 친근감에 스님 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네요. 좋은 방송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강원숙님은 라오스에서 댓글 달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라오스의 코이카 단원으로 임기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스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정혜신님, 자식의 두 번째 택줄을 끊고 지켜보아라 하는 말씀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그 멘트 한마디 한마디, 말 하나하나, 애드립 하나하나도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거듭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노트 필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세연님, 잠자기 전에 스님 방송 들으며 사경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미가 솔솔 납니다. 박길수님, 5년 전쯤 스님 방송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백천만검 난조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시청 소감 부탁드립니다. 얼레바꾸진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Гори, гори, моя звезда, гори, звезда приветная, ты у меня одна заветная, другой не будет никогда. У меня одна заветная, другой не будет никогда. Звезда надежды благодатная, звезда любви последних дней, ты будешь вечно незакатная в
в душе тоскующей моей. Ты будешь вечно незакатная в душе тоскующей моей. Лучей твоих небесной силою вся жизнь моя озарена. Умру ли я, ты над могилою, гори, сияй, моя звезда. Ты над могилою, гори, сияй, моя звезда. 이 얼렉바꾸진이 이 노래를 36살 되던 해인가 녹음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40 초반쯤 됐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음반을 옛날에 들었을 때 한 50, 60대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우리나라 김치, 그 푹 익은 김치처럼 완전히 음성에 푹 익었잖아요. 인생에 그냥 달관한 사람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음성을 딱 듣는데. 근데 자켓을 딱 보니까 36살인 거예요. 이야, 36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한 생 다 살아온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하고 아주 제가 놀랍게 들었던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보내드렸습니다. 4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일정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4월 13일 둘째 주 일요일에는 제가 있는 절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에 오시면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법회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742-123 그쪽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찾아오시는 길 안내 받으시기 바라고요. 4월 26일은 제가 충북 청원으로 내려갑니다. 충북 청원의 마야사 현진 스님이 계시는 절에 제가 법문이 있어서 법회 보러 가니까요. 043-297-1900 043-297-1900번으로 문의하셔서 그 인근에 계시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은 많이 오셔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군요. 4월 28일 월요일에는 의정부로 제가 내려갑니다. 정수선언 그 개원 1주년 기념 법회가 열리는데요. 이곳은 공간은 굉장히 좁아요. 작은 곳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래 위층에 북적북적 또 하나의 포교당이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010-3221-8878 그쪽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의정부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회 시간은 다 10시 반입니다. 바람 속에 책 한 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가끔은 시청자들의 사연과 소개해 드릴 게 많아서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뛰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다. 그거 건너뛰어서 꼭 좀 듣자. 또 금방 이런 그 댓글을 달아주시더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의 꼭지꼭지마다 관심을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시집에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스윗 피플의 음악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원더풀 데이였습니다. 좋은 곡들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꺼내어 들어도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곰삭힐수록 좋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또 곰삭혀질수록 계속해서 명곡으로 또 전해지는 음악들도 있죠. 이 곡도 진짜 오래전 7, 80년대인가요? 그때 이 곡이 나왔을 때 참 신선했었잖아요. 이게 새소리가 막 찌지찌지직 들리면서 음악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음악들은 힐링 뮤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가 참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대구 대원사에 계시는 우리 현정 스님께서 아주 소포를 이만한 꾸러미에다가 참 뭐 친정 그 엄마가 아마 딸을 챙길 때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제 봄이 되니까 가벼운 적삼 입으라고 이 동방아 속에 입는 우리 스님들 적삼이 있습니다. 그 적삼도 한 벌 만들어 보내시고 또 김을 이렇게 깨 뿌려서 하는 걸 김부각이라 그래요. 그걸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입맛 없을 때 그거 먹어가면서 기운 내서 방송하라고 김부각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참 제가 이 편지를 보다가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의 글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스님이 좀 고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주 정감 있고 따뜻해요. 같이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 차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초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하는 사람, 험한 세상의 구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 넣지 않아도 찻잔이 식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맑은 녹차 향 속에 묻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끔 문득 그리워지는 정목스님. 우리도 서로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단 한 사람, 차를 한 잔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게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 또 건강하라 하면서 제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장애가 없기를 마음 다해서 항상 기도하겠노라. 저도 무수한 신도님들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만 누군가 어디에서 세상 한 구석에서 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노라. 이 한마디는 얼마나 사람에게 희망차게 하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지, 그 힘이 어떤 것인지를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면서 제게 알게 모르게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스님들, 이 시간 제가 두 손 합장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못났다, 잘못한다, 질책하기보다 참 좋구나, 잘하는구나, 건강하거라 이런 기도를 보내주실 때 승려로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법당만큼이나 굉장히 위엄이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마음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수녀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 보내주셨는데
성함은 제가 생략하고 편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달팽이 편지입니다. 정목스님, 생각해보자니 스님과의 인연이 그저 고맙기만 하군요. 벌써 20년 전 일인 듯합니다. 처음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났지요. 저는 친구가 많지 않지만 스님 같은 좋은 벗과 알고 지내니 친구 많은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 벗이 오로지 스님 한 사람뿐이라 해도 저는 무척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스님을 만난 지도 몇 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또한 귀한 영혼의 담금질 같은 시련이었고 다시 없는 은총의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햇빛이 환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폭풍 후 휘몰아치는 날도 있고 우리네 삶에서 늘 기쁨 가득 행복한 날들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내가 되는 시간을 지나쳐 온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지금껏 겪은 고난 또한 시련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도에 내려와서 산골 무명 순교자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거룩한 땅, 소박한 곳에서 제 자신을 추스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일하니 좋습니다. 피정의 집에서 상주하며 산속에서 혼자 지내는 날도 많은데 지낼만 합니다. 어찌 보자면 저에게는 과분한 곳이지요. 은수자 또는 독수자처럼 이제는 혼자서 하는 수도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수녀원에서의 공동생활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흐뭇하고 저에게 힘이 되고 고맙기만 합니다. 전생에 내가 스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생에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스님과의 인연이 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스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방송만 아니면 막 펑펑 울거든요. 이런 편지 받으면서 제가 참 목석 같은 심장과 가슴을 가지기는 쉽지 않죠.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빼곡하게 마치 곡시갈처럼 쓰여져 나간 이 수녀님의 글을 읽으면서 같은 수도자로서 가슴에 전율처럼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살면서 수행정진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외롭고 또 쓸쓸하지 않은 날 얼마나 될까요? 수녀님들은 또 신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날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겠죠. 우리 스님들은 내 안의 불성 그것 하나만 중심을 잡고 갑니다. 우리 스님들은 원력과 발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정말 한바탕 연극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주어진 전 생애를 놓고 본다면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원력이나 서원이 없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수녀님, 어느 곳에 계시건 계시는 곳에서 그저 건강하시기를 저 또한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이 일평생 마음에 모시고 있는 신과 하나님께서 수녀님 가시는 길을 햇빛처럼 햇살처럼 비추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편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은 안타깝네요. 음악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음악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 선물 띄워요.
천안 시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남촌. 저는 우리 가곡 중에 남촌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이 가슴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뭐가 이렇게 충만함이라 할까? 그런 게 가득 밀려오고요. 존재에 대한 슬픔이라는 말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저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 모든 존재들의 그 슬픔이 제 가슴 가득 밀려오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서 제가 이 남촌을 특히 좋아합니다. 우리 수녀님에게 이 음악이 전달되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이 기다리신 내 마음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란 뜻의 내 마음의 성소 발원문 그동안 여러 번 빼먹었습니다. 사죄드리고요. 오늘은 내 마음의 성소 발원문 시간에 타고르의 기도의 시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제 고통 누그러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으로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청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삶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제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극복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구원받기를 갈구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인내로서 제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직 제가 성공했을 때에만 자비를 느끼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타고르의 기도의 시.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이 시를 독송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 마음의 용기를 북돋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달이 이 시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비,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